안녕하세요. 경제 및 정치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무기의 발전은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와 함께 KE 블랙팬서 전차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앞으로 유럽 전체에서 확산할 것인가? 특히 독일이 걱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한국과 관련된 이유입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공유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다음은 자세한 영상 내용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및 군사 장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는 서로 다른 무기 시스템을 선택함으로써 상당한 경쟁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 리투아니아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 시리즈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루마니아는 한국의 KE 전차 300대를 구매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전에 루마니아는 미국의 에밀 에이브러함스 전차 4대를 구매한 바 있었지만 이 나라는 300대의 KE 전차를 추가 편성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루마니아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전투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는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KE나 미국의 에밀 에이브러함스 전차를 구매하는 대신 리투아니아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1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세계적인 전차 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결과입니다. 비용, 유지 보수 비용 및 운영 환경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신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리투아니아가 현대적인 전차를 구매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신실하고 신중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레오파르트 2는 나토에 참여하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터키 등 같은 많은 국가들이 선택한 최상의 선택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는 레오파르트 2가 나토 군대 간 상호작용과 호환성이 높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전달 시간이 4에서 6년으로 KE와 에밀, 에이브러함스와 유사하지만 레오파르트 2의 유지, 보수 비용 이점이 리투아니아에 강력한 인상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리투아니아는 한국의 다른 무기들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납품과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강력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들은 여러 국가들이 대량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수준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가 각자의 선택을 내리는 것은 유럽 무기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모두 군대의 이익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전투 능력과 영토 방어력을 향상시키는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무기 체계를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세심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무기 체계마다 고유한 장점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맥락에서 무기에 대한 전문가들과 연구원들의 분석과 평가는 군대에게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폴란드와 한국 간 흥미로운 협력 관계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이 유럽으로 진출하는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과정입니다. 폴란드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유럽 사이에서 폴란드가 특히 군사 및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국가 간의 협력은 단순히 무기 거래에만 머물지 않고 에너지, 통신 및 4차 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왜 프랑스나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독일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주문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레오파르트 장비 주문은 8년이 소요되지만 한국은 폴란드에 180대의 KE 전차를 4년 만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놀라운 생산 능력을 갖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여러 년이 걸리는 군사 장비의 상당량을 생산하는 데에 반해 반쯤의 시간만으로 대규모 군사 장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대응 능력은 한국이 군사 장비를 신속하고 상당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국가들이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폴란드는 현대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협력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KE 전차 820대와 K9 자주포 430대를 주문했습니다. 이 계약이 올 연말에 완료된다면 두 국가 모두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계속해서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폴란드만이 이 지역에서 한국의 중요한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파트너는 아닙니다. 덴마크와 루마니아 등 다른 국가들도 독일의 전차 구매를 포기하고 한국을 향해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제조의 군사 장비가 높게 평가되고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널리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제 무기 시장에서 독일과 한국은 서로 상반된 무기 생산, 접근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며 숙련된 장인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은 현대적인 솔루션을 적용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국가 간의 독특하고 격렬한 무기 생산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차 구매에 관해서 독일이 대량으로 레오파르트를 생산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나토의 대량 전차에 적합하고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독일에서 생산된 전차들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1300대의 K 전차를 납품하기로 한 것을 고려하면 이 숫자는 독일이 주문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점은 독일이 이미 주문한 레오파드 전차의 수량을 제시한 기한 내에 충분히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공급망 시장이 예전보다 복잡해지면서 물품 공급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독일로부터 전차와 장갑차를 주문했지만 초기 수량을 수락한 후에도 7에서 10년이 걸려야 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운송 문제가 점점 더 일반화되면서 지연 문제가 빨리 끝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은 현재 한국과 같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21년에 독일의 철강 공장은 2만 1000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숫자는 2만 5천명으로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들은 추가로 1300명의 종업원을 채용 중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현대로템은 생산의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에 이점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사와 달리 어려움 없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미국의 방위산업은 민간 분야에서 대량 생산 모델을 받아들이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미국을 국방산업의 선두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독일과 영국 같은 국가들은 여전히 대량 생산 모델과 자동화를 결합하여 마무리 단계에는 여전히 숙련된 장인들을 고용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향상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로봇화 시스템을 생산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무기 생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한국이 강력하게 발전하고 무기 생산량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떤 접근 방식이 옳고 그른지에 관계없이 독일과 한국 사이의 무기 생산 경쟁은 두 나라의 중요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발전 사이의 대립과 융합이 세계 무기 시장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으며 미래의 새로운 진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독일 언론 매체는 한국이 무기 수출 분야에서 독일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한국을 제 시간에 납품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한국의 K 탱크 시리즈와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의 이끄는 역할 아래에서 기술 개선과 무기 현대화 프로젝트가 시장에 쏟아지고 다양한 국가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K가 미국에서 가져온 귀중한 교훈을 보여주듯이 자동화 기술은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열쇠입니다. KF-21에서 선보인 첨단 자동화 시스템은 경쟁 우위를 한국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1mm까지의 정확도로 금속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의 국방 산업에서 현대화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K의 적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화항공의 공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론 수준의 정밀 가공 능력을 갖춘 공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무수한 작동하는 로봇들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K가 주목과 경쟁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이런 현대적인 탱크를 보유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K는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많은 협력과 협상 제안을 받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꿈에 불과하며 한국은 기술의 저작권을 보유하며 협력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